봅시다. 이렇게 비문학이 제가 진짜 이거 꼼꼼하게 수업해주는 거거든. 이 비문학을 물론 빨리 설명할 수도 있는데 이거보다 2배의 속도로 나가서 많이 해줄 수도 있는데 엄청 천천히 하는 이유는 기초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이게 상위권이든 중위권이든 내가 예전에 1, 2등급 찍고 있을 때도 비문학은 엄청 꼼꼼하게 연습할 때가 비문학 제일 잘했고 나중에 비문학 그냥 풀기만 하고 그냥 막 진짜 30문제씩 풀어 제끼고 오답 대충 하고 넘어갈 때가 오히려 성적이 더 떨어져서 비문학은 꼼꼼하게 처음에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처음에 막 지금 30개 풀었을 때 진짜 거의 30개 다 맞지 않는 한 꼼꼼하게 분석하는 게 맞은 문제든 틀린 문제든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책은 고1 이 책이고 그 다음에 매3비, 매3문이 고2, 3책이에요. 알아주세요. 이거 고1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거 쉬워서 나는 다 맞는데 라는 생각하는 사람은 착각이에요. 절대 제대로 다 알고 맞출 수가 없어요. 맞으면 대박이긴 하지만 자, 또 한번 가봅시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읽을 필요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왜냐면 4개가 틀린 거니까 읽을 필요가 없겠죠. 자, 여기서 하나 더. 근데 읽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사람이냐면 머리가 좀 좋아서 이런 거 표시해 놓잖아요. 표시해 줘서 그 다음에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은 이제 이거를 머릿속에 넣는 거예요. 장단점을 비교, 등장 배경, 다양한 견해 소개, 의의와 한계 분석, 시대적 상황을 구체적 자료로 제시, 두 견해 제시, 절충화 이론을 진짜 머리가 좀 좋아가지고 5개를 다 넣고 문제 풀다가 답은 이거네 한 찾으면 베스트긴 해요. 머릿속에 다 넣을 수 있는데 굳이 안 넣을 이유는 없잖아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다음 경지에 오르면 알아서 그렇게 하세요. 다음 윗글의 순자와 이거 순자 나올 때 여기 있는 홉스랑 비교해서 풀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 있어요. 선생님 저는 글이 잘 안 읽혀요. 솔직하게 말해서 배경지식이 비문학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순자에 대해서 아는 사람 이게 중요해. 난 순자가 누구 사람인지 알지. 홉스가 뭘 주장하는지 난 알죠. 나는 순자와 홉스에 대해서 잘 아니까 글을 읽을 때 순자가 술술 읽힐 거고 여기에 홉스를 읽을 때도 나는 이 책이 뭔지도 알고 본성이 왜 이기적인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얼마나 유명한지 이런 내용을 난 다 아니까 문제를 엄청 쉽게 푸는데 만약에 순자와 홉스에 대해서 1도 모른다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읽는데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경지식을 늘리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축구나 이런 거 하면 막 최근에 누가 감독이 경질하고 오만 난리가 나잖아.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듯이 배경지식은 국어를 할 때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기읍에서 디귿의 관점이 다 다르겠죠. 이 3개의 다 다른 관점을 가지고 보기를 이해하니까 여기는 보기를 통해서 얻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용을 바로 파악하고 9번도 있네. 한 큐에 해결을 해야 됩니다. 9번 A의 인성론 A를 통한 인성론 A를 통해서 어떤 인성론인지 갑시다. 심지어 글도 짧네. 글도 짧으니까 쭉쭉 가면 되겠죠. 전국시대 여기까지는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인성론이 대두. 인성론은 첫 번째 성선설 지금 나왔죠? 첫 번째 성선설 그 다음에 성악설 그리고 성과 악이 전혀 없다는 성무선악설. 거기서 맹자와 순자가 있나 보네. 이렇게 되겠죠. 이 책을 정리하는 건 안 할게요. 답지에 다 있잖아. 여러분들이 어제 첫 번째는 제가 그거 일일이 다 해주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렸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한 문장 한 문장을 정리해 보세요. 만약에 저보고 이걸 정리해라고 하면 인성론 해서 내가 같으면 인성론이 뭐 있냐면 인성론의 3가지 그래서 성선설, 성악설, 성무선악설 이렇게 저는 정리해 놓겠죠. 제가 뭐 완벽하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딱 정리하고 간다는 거죠. 두 번째 이제 냉자라는 사람은 성선설이구나. 성선설은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본성이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자나 법가, 우리 아까 순자 나왔죠? 순자나 법가는 성악설.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성선설은 누구? 호족들 국가 공공력에 저항하기 위해서 호족들 및 지주들이 선한 본성을 갖춘 자신들을 간섭하지 말라는 사용됐다면 군주가 이번에는 공권력을 정당화할 때 노고로서 사용. 아, 이 두 개가 다르네. 시험에 하나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나는 그냥 이 출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맹자의 성선설과 순자의 성악설의 차이. 그래서 선악이라는 게 즉 말하고자 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선과 악이라는 것은 결국 뭐와 관련이 있다? 정치적 개념과 매우 깊은 관계에 있다는 거죠. 맹자의 성선설은 군주 쪽이 아니라 지주 쪽이고 순자의 성악설은 군주 쪽이라는 거죠. 성선설은 죄다 착한 사람만 있으니까 강제적인 간섭이 없어도 정치적인 질서를 낳고 유지가 가능하다라고 보지만 성악설에서는 외부의 간섭이 없으면 무질서를 초래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면서 우리는 A가 끝났죠. A를 불러봅시다. 머릿속에서 A라는 걸 9번이라는 걸 넣고 있어야 돼요. 9번.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9번. 그럼 9번에서 어떻게 됩니까? 사회의 발전을 위한 갈등 유지의 당위성, 권력자의 윤리의식과 통치력이 상반, 정치적인 입장을 정당화하려는 정치적인 입장을 정당화하려는 이념적인 수단. 아까 뭐랬어요? 성선설은 지주 쪽, 성악설은 군주 쪽. 초자연적인 존재 안 나왔고요. 본성을 거스르려는 인위적인 노력을 배격했고요. 성선이냐 성악이냐인데 본성이 선하냐 악하냐인데 그걸 왜 거슬러요? 권력자가 윤리의식이 윤리 내용이 아니고요. 갈등 유지가 필요하다 아니고요. 그래서 9번에 이렇게 쉽게 풀리죠. A를 하면서 풀어지게 겁니다. 두 번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A를 풀었는데 A만 보고 풀어서 틀렸으니까 아 그냥 다 읽고 풀걸 괜히 A만 풀고 성급하게 풀었다. 아니에요. A를 풀으라고 하면 A만 보고 풀 수 있어야 돼요. 그 논리력이 부족한 거지 전체를 다 읽는다고 A가 더 잘 풀린다. 아니에요. 착각입니다. 두 번째, 아까 기역, 니은, 디귿이 있었죠. 기역, 니은, 디귿에서 각각의 주장이 달라야 돼요. 첫 번째, 고자는 동원인가? 선 넘네. 도저히 뜨나. 고자는 어떻게 성선설이라 생각하십니까? 성악설이라 생각하십니까? 성무성악설이라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성무성악설. 성무성악설. 니는? 성선설? 아! 저는 성악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나빠요. 제가 딱 세 가지 이유를 들을게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나빠요. 인간은 악한 마음을 타고났어. 우리는 악마 같은 존재인데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 애기들이 그 개미 같은 거 보면 밟아 죽이죠. 이게 악하지만 우리가 인간은 이렇게 악해. 그냥 내가 너무 나쁜 사람이니까 저도 성선설 할게요. 성선설이 좋지. 우리는 다 착한 존재들이에요. 단지 사회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을 뿐이야. 성무선악설. 자, 고자는 성무선악설을 통해서 이거 설명하려면 시험 개 많이 쓸까봐 시험 아까워가지고 계속 써볼게요. 고자는 성무선악설에 대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식욕과 같은 자연적인 욕구가 본성이므로 동그라미 적으세요. 성욕 이를 정치적이면서 동시에 윤리적인 범주로 성과 악의 개념으로 다룰 수 없다. 그래서 자연적인 욕구가 본성이니까 정치적이면서 윤리적인 범주로의 선악은 다룰 수 없다라고 저희가 성과 악을 다룰 수 없다. 성무, 성악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소용돌이치는 무리다. 이러한 관점은 소용돌이처럼 역동적인 삶을 의지시는 인간을 규격하는으로써 역동성을 마주시키는 일체의 외적 간섭을 존나 쉽네 그냥. 고자는 뭐예요? 성무, 선악.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다룰 수 없다. 심플하게 소용돌이 치는 물, 외적 간섭의 저항. 이것만 딱 정리해놓으면 끝이죠. 외울 내용이 뭔지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표시만 해놓으면 돼요. 그 다음 맹자 등장.
맹자는 당연히 이 세 명 기은, 니은, 디귿은 관점이 다 달라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고자를 뭐예요? 비판. 그래서 맹자는 아까 전에 뭐라 했어요? 성선설이라 했죠. 버드나무 그것으로 술잔을 비유통해 본성은 이미 버드나무에 됐고 인간은 선천적으로 진의 본성을 인의 여지 네 가지로 규정한 인의 여지 나중에 나오겠죠. 동정심, 측은지심.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래서 타인의 힘이 아니라 스스로 수용할 수 있는 존재. 성선설. 태어날 때부터 선함을 타고났으니까 스스로 수용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이게 맹자 수양론. 딴 거 없어요. 맹자는 뭐? 성선설이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선한 본성을 지니고 있고 성선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본성의 실현의 주체는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 이걸 또 디스한 건 누구? 바로 순자. 순자는 뭐예요? 사변적이고 낙관적이고 현실 감각이 결여돼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저거는 뭐예요? 너무 이상적인 얘기다. 체은이다라는 거예요. 선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인간은 국가 질서, 학문, 갈수 같은 외적 존재가 의존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면 뭐예요? 국가 공공력과 사회 규모의 역할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논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말 마치 다 착하니까. 응? 뭐라고요? 네. 말해야 돼? 말하세요. 네, 좋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보게 될 강의예요. 안 됩니다. 자, 순자의 견해처럼 뭐예요? 순자는 뭐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고 전제하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외적인 강제력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순치, 교정하고 순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권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화성과 현실주의적인 인간관이라는 거예요. 순자는 표시만 하면 됩니다. 인간의 욕망이 무한해요. 근데 재화는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국가에 의해서 얘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공권력이나 사회 규범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서로 없는 재화를 놓고 전쟁에 빠질 것이고 전쟁하면 뭐예요? 무질서한 상태가 되고 라는 거죠. 그러니까 맹자의 성선설이라는 녀석은 현실적이지 못하고 정치적인 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간 사회에 대한 견해를 나오는 거죠. 정리 끝났어요. 다음 7번부터 가는 겁니다. 순자와 뭐예요? 홉스가 모두 동의해야 돼. 그럼 이제 앞에 나왔던 순자 파트를 우리가 표시해놨던 순자 파트와 홉스 파트에서 두 개가 공통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봅시다. 첫 번째 홉스의 리바이던에 따르면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 이기적. 자신의 이익의 극대화. 자연 상태에서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비참하게 살아갈 수 없다. 이를 하기 위해서 공동의 권력을 만들었는데 이게 성악설 주장이네. 이게 리바이어던이고 그래서 모든 뭐예요? 이 공동의 평화와 방어를 위해 필요한 모든 힘과 절대 권력이고 그래서 복종을 약속하면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데 이러한 계약에 따라서 만들어졌다. 이 국가 계약설이라는 거거든요. 모두 동의할 만한 거 봅시다.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 여기까지 좋죠? 표시를 해야 돼. 그냥 하면 다 맞아요. 이기적인 본성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1번 이기적이라고 있었고 앞에서 순자에서 이기적인 것 있어요. 순자의 견해처럼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존재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전철을 넣고 전쟁에 빠지고 이기적이라는 말은 나쁘지 않다. 이기적이라는 말이 딱 대놓고 주진 않았지만
이기적 본성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전쟁에 빠지겠죠. 부족한 재화를 두고 서로 다툴 거니까 이기적이니까. 사회의 혼란과 무질서를 초래한다. 어디 있어요? 여기서는 서로 만인에 대한 모든 사람들이 뭐하고 있어? 투쟁으로.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는 다 이기적이니까 자연 상태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싸우게 돼서 뭐하는 상태로 살아간다? 비참하게 살아간다. 무질서와 초래한다. 그래서 뭐하자? 절대 권력에게 맡기자. 여기서도 뭐라고 돼 있어요? 계속 찾아야 돼. 뭐라고 돼 있어? 외적인 공권력과 사회규범이 없으면 욕망은 그득한데 재화는 부족하니까 전쟁에 빠져서 무질서. 답은 몇 번? 1번이 대놓고 주어지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1번이 되네요. 혹시 궁금한 보기 있으면 말해보세요. 풀었으니까. 5번이요. 5번.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와 규범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와 규범. 여기까지 좋네요. 구성원들의 계약에 의해서 마련되어야 한다. 홉스만 가능하잖아요. 홉스 주장 인정. 그런데 순자는 어디 있어요? 구성원들의 계약하자. 구성원들이 서로 계약하자. 구성원들이 계약하자. 순자 어디 있나요? 그래서 얘는 뭐 만든다? 홉스만 동의합니다. 순자는 구성원들의 계약에 대해서 동의하고자 하는 거는 몰라요. 난 모르지. 그러니까 자기의 배경 지식으로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자는 몰라요. 이해됩니까? 답. 6번. 윗글에 대한 뭐예요?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6번. 1번 뭐예요? 세 견해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다. 맞나요? 왜 아닌가요? 장단점인가요? 네,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게 아니죠. 누가 좋고 누가 나쁘다가 없죠. 세 개의 견해를 설명을 했지만 누가 좋고 나쁨을 기준이 없어요. 성선설이 좋은지 성악설이 좋은지 좋고 나쁨이 없어요. 세 견해까지는 맞는데 세 견해를 그냥 소개하고 있지 누가 좋고 누가 나쁘고가 좋고 나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왜 등장했는지에 대한 등장 배경과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가 좋지. 등장 배경을 찾아봐야죠. 등장 배경은 어때요? 어떤 등장 배경이 존재했는데 등장 배경. 중국 역사가 뭐예요? 전쟁으로 점철되는 시대였다라는 이러한 상황들. 여기 주어졌죠? 처음에. 그리고 인성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죠.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1번이 장단점이 없어요. 누가 좋고 누가 나쁜지 없어요. 그리고 의, 한계 같은 거 안 줘요. 구체적인 자료 없고요. 세 견해를 제시했어요. 절충도 안 했습니다. 여기는 소개를 하고 있지 누가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선한지 악한지 그 결론 난 것도 없는데 뭐. 드디어 기역, 니은, 디귿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머릿속에서 정리되면 더 좋아요. 기역은 우리가 안 보고 얘기해볼까요? 기역은 누구였어요? 고자였죠. 고자는 성무성악설이었죠. 두 번째는 맹자였죠. 성선설이었죠. 세 번째는 누구예요? 순자였죠. 순자가 바로 뭐예요? 성악설이었죠. 이걸 관점으로 보기 위한 거야. 보자. 가난과 배고픔 때문에 빵을 훔친 장발장, 장동건 장발장 어제 졸라 웃기네. 뭐 이게 나와버렸네. 장발장은 체포되어서 19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는데 출소한 장발장은 신분증에 전과가 적혀있어 잠잘 것도 없고 구할 수 있다. 5차례 마주했지만 은촛대를 훔쳤죠. 분명히 따뜻하게 해줬는데 은촛대를 훔쳤어요. 경관에게 붙잡히자 하지만 미리 문제 천물로 준 것이라고 말해서 뭐예요? 사랑을 베풀어 주었고 감동받은 장발장은 정체를 숨기고 선행을 베풀어서 살아간다.
장발장이 배가 고파 빵을 먹고 싶은 것은 인간의 자연적인 욕구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다. 아까 전에 뭐예요?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 뭐예요? 고자가 인간의 식욕과 같은 자연적인 욕구라고 했으므로 분명히 자기 그 기흥, 니은, 디귿의 입장에서만 틀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8번에 1번은 맞습니다. 8번에 2번 미리엘 주교가 은촛대를 장발장에게 선물이라고 한 것은 역동적인 삶의 의지를 규격화. 역동적인 삶의 의지를 규격화. 어디 있나요? 역동적인 삶의 의지를 규격화. 너무 쉽죠? 역동적인 삶의 의지를 규격하는 누구? 고자죠. 기억이죠. 그럼 2번도 맞네요. 주교가 선물이라고 말한 것은 역동적인 삶의 의지를 규격화. 기억 맞네요. 미리엘 주교가 장발장에게 편히 쉴 곳을 마련해 준 것은 불쌍한 사람들을 측은하게 여긴다. 아까 측은지심 있었죠? 측은지심. 장발장이 선행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선한 본성이 실현된 것 같다가 서용선설 맞죠? 장발장이 체포되어 수감된 것은 본성을 바로잡기 위한 사회 규범에 의한 것이다. 사회 규범에 의해서 하자. 사회 규범에 의해서 하자. 사회 규범에 의해서 하자. 사회 규범, 국가 권력이나 전통적인 제도로 규범에 의해서 규범을 정당화하자. 우와, 답이 없어요. 동건아, 다음 몇 번일까요? 답이 없네요. 다 맞잖아요. 보기에 다 맞잖아요. 자, 여기서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지금 보기에 다 있잖아. 기흥, 니은, 디귿, 리을이 기흥, 니은, 디귿의 의지가 다 맞잖아. 뭘 지금 빠뜨린 걸까요? 아니, 방금 진짜로 1, 2, 3, 4, 5번은 다 기흥, 니은, 디귿에 있어요. 여기서 지금 뭘 빠뜨린 걸까요? 왜 다 맞을까요, 보기가? 이게 지금 국어의 중요한 관점입니다. 왜 다 맞을까요? 뭐를 빠뜨렸는데? 동아 다음 몇 번인데? 2번. 왜 2번인데? 지금 뭐가 빠뜨렸냐면 인간의 자연적인 욕구에서 비롯된 게 고자의 견해가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역동적인 삶의 의지를 규격화가 뭐예요? 고자의 주장 맞아요. 여기에서도 측은하 불쌍한 사람을 측은히 마음에 여기는 거는 맹자가 맞아요. 선한 본성을 실현하는 건 맹자가 맞아요. 본성을 바르게 새기는 이거는 순자가 맞아요.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이 내용에서 배가 고파서 먹은 게 고자랑 연결되는지, 미리엘 주교가 은촛대를 준 게 얘가 맞는지, 편히 쉴 곳을 마련한 게 얘가 맞는지, 선행을 베풀 살아가는 모습이 얘가 맞는지, 체포되어서 수감되어서 반성한 게 이게 맞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1, 2, 3, 4, 5번 할 때는 그냥 단지 이 표현이 고자가 맞는지, 이 표현이 고자가 맞는지 요걸 봤지 요거까지 연결을 해서 풀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배가 고파서 빵을 먹고 싶은 건 인간의 뭐예요? 식욕적인 욕구니까 고자가 맞는 거예요. 하면서 1번이 틀린 게 맞는 거예요. 그럼 2번. 미리엘 주교가 은촛대를 장발장에게 준 선물이라고 말했어. 그러면 미리엘 주교는 은촛대를 장발장에게 줄 때 선물이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적어보세요. 2번. 2번이 왜요? 왜 줬어요? 답이 왜 2번일까요? 동건아 설명해보세요.
왜 2번이 틀렸을까요? 동아 2번이 왜 틀렸어? 나는 말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 자, 다시 한 번 더 집중하세요. 다시 한 번 더. 시험에서는 이 8번과 같은 문제가 두 가지 유형으로 시험에 출제가 돼요. 첫 번째는 가장 쉽게 나오는 건 얘가 고자인데 순자를 넣는 거야. 그렇게 틀리게 많이 해요. 여기가 순자 입장인데 기역은 고자잖아. 그렇게 답이 될 때가 많아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얘와 얘가 연결이 안 될 때예요. 자, 다시 역동적인 삶의 의지를 규격하는 고자의 입장은 뭡니까? 선과 악이 있어 없어? 선과 악이 있어 없어? 없죠. 선과 악이 없다는 게 지금 고자의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장발장이라는 십새끼가 은촉대를 훔쳤다가 잡혔는데도 이 주교님께서는 훔친 게 아니라 선물로 준 것이라고 실드 쳤죠. 어떤 입장일까요? 선과 악이 없다는 입장일까요? 십새끼가 훔촉대를 훔쳤는데도 경관에게 얘를 감싸주기 위해서 도둑질한 새끼마저도 내가 이 새끼는 그냥 선물로 준 것이라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데, 이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는 말이 뭘 베푼 걸까요? 선을 베푼 거 아닙니까? 근데 고자의 입장은 선과 악이 없다면서요. 답은 몇 번입니까? 은촉대를 장발장에게 준 선물이란 건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이게 고자와 연결이 될 수가 없잖아요. 답은 2번인 겁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주교는요, 선과 관련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3번이랑 연결이 되죠. 얘가 심지어 편히 쉴 곳을 마련해 주었다가 측은지심에 해당하는 성선설의 입장을 뒷받침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장발장이 선행을 베푸면서 살아가죠. 장발장은 분명히 배가 고파서 훔쳐서 먹었다가 이렇게 됐지만 그 뒤에 이 선행을 뭐예요? 정체를 숨기고 선행을 살아가는 모습에서 스스로 노력해서 선한 본성을 차렸다. 3번, 4번까지 다 연결되잖아요. 장발장을 체포해서 수감한다는 건 뭡니까? 누구의? 정부의 사회 규범에 따라서 뭐하자? 처벌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자랑 관련이 있겠죠. 답은 2번이 됩니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다음. 벌써 다 풀었네요.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이런 식으로 풀어간 겁니다. 10번에서 14번.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면서 이제 여러분 나는 솔직히 표시하고 하거든. 솔직히 나는 조금 비문학을 잘하니까 여러분들 원래는 안 하는 게 맞는데 저는 사실 하고 갑니다. 명제와 사실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소개. 그 다음에 명제와 사실의 공통점을 차례 중심으로 보고 특정 이론을 통해서 점검. 통념을 비판하고 명제 통념을 비판하고 다양한 철학적 견해를 비교. 새로운 주장. 명제와 사실의 관계를 밝히고 특정 이론을 구체적 예시를 통해서 설명. 명제에 대해서 특정 관점을 시대순으로 정리. 이에 대해서 비판적 견해 제시. 나는 여기를 읽어보면서 뭐라는 사실을 알냐면 명제와 사실 두 가지 소재가 등장하구나. 그러면서 뭔가 특정 이론들이 등장하구나 라는 걸 체크하면서 가긴 해요. 저는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건 11번은 뭐예요? 기억이 나오면 풀면 되고 딱 봐도 이런 내용이 어려울 거예요. 보기는 뭐예요? 윗글을 참고하여 임의의 두 명제를 각각 진리표로 만든 것이다. 12번, 13번. 요게 좀 어렵죠? 이거는 난 다 보고 풀 거예요. 12, 13. 14번. 윗글을 이해한 학생이 비트겐슈타인의 입장에서 보기의 A의 이것도 다 읽고 풀어야겠네요.
자, 여기는 왠지 어려워 보이고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틀렸네. 매겼어요? 왜 안 매겼어요? 왜 풀었어? 왜 안 매겼어? 매겼어? 왜 안 매겼어? 응? 우리도 동원장이 할 줄 아니까 동원장이 물어보세요. 해주세요. 아, 좋네요.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의 관심사가 사람이 생각하는 바가 아닌 사람이 생각하는 바를 표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시작부터 어렵네. 비트겐슈타인은 사람이 생각하는 바가 아닌 사람이 생각하는 바를 표현하는 것. 그 온라인 교육 신경 쓰면서 해야 됩니다. 신경 쓰세요. 놓치지 마세요. 생각하는 바가 아닌 사람이 생각하는 바를 표현하는 것. 일단 표시 내놓고 말해줬네. 그는 정신이나 이성에 관심을 가졌던 종래의 철학이 명제와 사실의 관계를 간과했다. 종래 기존의 철학이 명제와 사실의 관계를 뭐예요? 간과했다고 지적하면서 새로운 철학이라는 것은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의 한계를 설정. 일단 주제는 나왔죠? 새로운 철학은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의 한계를 명확하게 설정이 말하고 있다는 바겠죠. 새로운 철학은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의 한계를 명확하게 설정하자,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명제와 사실의 관계를 간과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의 한계를 명확하게 설정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명제와 사실 관계를 분명히 한 거죠. 얘의 주장은 어떤 관계다? 대응이라는 관계라는 거예요. 대응. 그래서 일치하면 참, 일치하지 않으면 거짓.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라는 명제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실제 경험할 수 있는 사실과 비교할 때 사실에 일치하기 때문에 참이 된다. 반면 태양은 지구를 돈다라는 명제는 사실과 비교할 때 거짓이 된다. 이처럼 슈타인은 하나의 명제는 하나의 사실, 참과 거짓. 하나의 명제는 하나의 사실과 대응, 참, 거짓. 이거예요.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 맞으면 참이면 반대로 태양이 지구가 도는 건 거짓이겠죠. 하나의 명제에는 하나의 참이 존재하니까. 이제 그럼 또 다른 질문이 나와요.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다른 지구 주위를 도는데 그럼 이와 같은 명제도 하나의 사실에 대응하는 것일까? 진리 함수 이론을 통해서 이 고민을 해결. 어떤 명제는 그 안에 좀 더 단순한 형태의 명제들을 포함할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명제와 사실관계는 요소 명제라는 언어 단위를 도입. 이거 왜 천천히 읽을까요? 두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약간 12, 13번인가 연결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가야 됩니다. 뭐예요? 진리함수 이론을 쓰는 이유가 방금 뭐라고요? 좀 더 단순한 형태의 명제들을 포함할 수 있대요. 그 논리적 기초가 되는 게 요소 명제라는 언어 단위가 필요하대요. 요소 명제가 뭘까?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최소 언어 단위래요. 그래서 최소 사실 언어인 원자 사실이래요. 그래서 원자 사실과 일치하면 참이라는, 참은 T네요. 일치하지 않으면 거짓 F라네요. 명제의 진리값이 나올 수 있는 경우를 이거를 경우의 수를 진리 가능성이라고 불렀네요. 언제나 이 진리 가능성은 참 또는 거짓 무조건 두 개가 돼야 되네요. 그래서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요소 명제들을 구성한 명제를 여러 개의 뭐예요? 요소 명제를 복합 명제라고 불렀네요. 복합 명제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 명제는 각각 하나의 사실과 대응이기 때문에 아까 한 개는 1대1 대응이었잖아. 한 개는 한 개에 대응한다 했잖아. 여기서 한 개는 한 개로 대응한다 했으니까 각각의 요소 명제는 각각의 원자 사실과 대응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진리값을 조합한 모든 경우의 수가 복합 명제의 진리 가능성이 된다고 하니까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예시가 나오게 돼 있어. 결국 복합 명제가 몇 개, 이 복합 명제가 몇 개의 요소 명제를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요소 명제가 n개라고 하면 복합 명제의 진리 가능성은 2의 n승이래요. 와우, 나중에 2의 n승만 해주면 되겠네. 주제는 중요한 거, 포인트는 여기서 다 나왔죠. 시험은 뭐가 나올까요?
요소 명제의 수가 n개면 복합 명제의 진리 가능성은 2의 n승이다. 마치 부분 집합이네요.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은 복합 명제의 진리값을 복합 명제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 명제들의 진리값에 대한 진리 연산으로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이때 진리 연산은 요소 명제들로부터 진리 함수가 나누어지는 방법이며 연산의 경우에 복합 명제가 참여되거나 거의 공통을 말해 진리 조건이 있다. 그래서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다른 지구를 둔다는 복합 명제의 경우, 자, 천천히 가봅시다. 이제 예시가 나왔어요. 아까 전에 태양은 돌고 태양은 다른 지구를 둔다는 복합 명제의 경우, 아, 두 개로 나눠야 되네.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라는 요소 명제 P와 다른 지구 주위를 돈다라는 요소 명제 Q가 그리고에 의해서 결합되었으므로 P와 Q의 진리값에 대해서 진리함수, 이게 중간에 삭갓이 뭐겠어요? 그리고가 삭갓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가 참이었죠? 아까 다른 지구 도위를 돈다가 참이 될 때만, 참이 되면 둘 다 참이면 진리값이 참이죠. 그럼 경우는 네 가지 아닙니까? 둘 다 참거짓, 한 개가 거짓참, 거짓 아닙니까? 두 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P와 Q가 두 개죠. 그래서 2의 2승 몇 개? 4개가 되는 거예요. TT, TF, FT, FF. 와우. 이제 아까 전에 매겨가지고 고친 애는 답이 왜 고쳐졌는지 확인하고 나머지는 문제를 풀어보세요. 해석 다 했어요. 저는 저희 다이어트를 좀 하고 오겠습니다. 시간 드릴게요. 풀어보세요. 공간이는 니한테 물어볼 거니까 왜 답이 어떻게 고쳤는지 말해주세요. 풀어. 응? 풀어. 몰라. 다 풀어간 거야 이거. 기현이 지하겠다고 노래 부르라. 이구고. 어? 이구고. 불러. 아니야, 지금 차려. 그렇지. 언제 불러야 되는데? 언제 불러야 되는데? 지금. 부르면. 부르라고 싶어. 미친, 나 지금 부르고 있지. 뭐야, 알면. 노래 잘 부른다, 이거. 들어볼래? 불러. 아이, 들어봐. 한번 들어봐. 됐고, 빨리 불러라. 안 부를 거라고, 씨발.
다이어트 성공. 뭐였어요? 항상 맞지.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어젯밤에 무리하게 먹은 거 지금 두 번의 배출을 통해서 다 나은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난 이유입니다. 만약에 1시까지 잤잖아, 만약에. 그러면 배설도 안 나와야 돼. 다 살로 가는 거야. 일찍 일어나서 움직여야 돼. 역시 사람은. 7시부터 움직여야겠잖아. 자, 갑시다, 다시. 두 개인 거야. 이 두 개가 있으면 TT 세 개 있으면 뭐겠어요? 이게 38개겠죠. TTT, TF, TTF, TFT, FTT, TFF, 우리 수학 하에 경우의 수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 가능성은 4개고 진리 조건은 TFFF가 된대요. TFFF가 된대요. 이거 왜일까요? 동건아, 왜 TFFF가 돼? 진리 조건은? 둘 다 T가 돼야 T가 되는 거예요. 네, T가 합쳐져야 둘 다 T여야지만 T인데 F가 하나라도 있는 순간 F이기 때문에 TFFF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가운데가 그리고라는 교집합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T와 F가 함께 표기되는 명제, 사실과 비교함으로써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명제를 의미 있는 명제라고 불러요. 의미 있는 명제. 그리고 바로 말할 수 있는 뭐예요? 이 의미 있는 명제가 바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정리했던 말할 수 있는 것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반면 우리가 뭐예요? 말할 수 없는 것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것은 무의미한 명제 또는 의미를 결여한 명제인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명제에 대응하는 사실이 없어서 참과 거짓을 가려낼 수 없는 거야. 예를 들면 지구는 태양 중위를 돈다는데 선생님이 똥을 싸고 왔다. 이거는 사실의 명제가 없어서 참과 거짓을 가려낼 수가 없잖아. 약간 그런 것들이죠. 사실 제가 방금 말했던 예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저도 그냥 마음대로 시부리 본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예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리고 의미를 결여한 명제는 사실은 없지만 언제나 참이나 언제나 거짓이 명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한 예시는 잘못된 예시였어요. 왜냐면 뭐예요? 의미를 결여했다고 해서 사실은 없지만 뭐는 있어야 돼? 참과 거짓은 있어야 돼요. 결여가 뭐예요? 없다. 빠져있다가 의미가 없는 명제예요. 그래서 뭐예요? 의미가 없는 그 명제도, 아무 의미가 없는 명제도 언제나 참이나 거짓으로는 표기는 되어야 돼. 그러니까 똥을 싸고 왔다는 참인지 거짓인지 그게 없잖아요. 근데 인간은 죽는다. 이거는 뭐예요? 참이죠. 표기는 되겠지만 진리 집합과는, 진리 연상과는 상관없는 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진리 함수 이론을 통해서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의 영역은 참 또는 거짓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명제밖에 없다는 거죠. 의미 있는 명제밖에 없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10번. 자, 이렇게 다 읽으면 이제 10번이 조금 쉬운 거예요. 10번은 첫 번째 뭐예요? 명제와 사실이 갖는 한계. 명제와 사실이 한계를 가진다가 아니라 처음에 뭐라 했어? 명제, 처음에 내가 네모 쳐놨죠? 여기서 보이죠? 명제와 사실의 관계를 분명히 한 거지 누가 한계가 있대요. 관계를 분명히 밝힌다 했어. 통념 없어. 통념을 밝힌 게 관계를 밝혀요. 공통점을 사례를 중심으로 아니에요. 관계를 밝히고. 너무 좋죠. 이와 관련된 특정 이론, 아까 특정 이론 뭐 있었어요? 무슨 있었잖아. 이론. 무슨 이론? 네, 여기 있죠. 어디 갔지? 어디 저 가면 있는데 왜 안 보이지? 몇 번째 줄이자 몇 문단에? 두 번째 문단에 두 번째 줄? 진리 함수 이론. 어이씨, 여기 내가 초시 났는데? 여기 진리 함수 이론.
구체적인 예시는 태양이 주위를 돈다, 뭐, 그 다음에 달이 돈다, 뭐 이런 거 있었죠? 기억을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까 기억 가보자. 기억은 뭐였는데요? 기억, 요소명제예요. 아까 요소명제가 뭐랬어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언어 단위이다. 뭐였어요? 원자라고 했죠? 원자명제라고 했죠? 두 개 이상의 결합하면 복합명제를 만들 수 있다 했죠? 이건 찾기 앞에서 우리가 표시했던 거를 찾기만 하면 됩니다. 3번 원자 사실과의 일치 여부에 따라서 요소명제의 진리값이 정해진다. 이거는 한번 표시해볼까요? 1, 2번 너무 쉬웠고 우리는 어떻게 됐어? 어디 있어요? 3번은 그래서 요소 명제가 뭐예요? 원자 사실과 일치하면 T 거짓이고 그래서 명제의 진리값이 나올 수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각각의 요소 명제는 하나씩 원자 사실과 대응하기 때문에 네, 진리값이 정해진다. 맞죠? 요소 명제의 진리값이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는 언제나 두 개다. 맞죠? 참 또는 거짓 두 개죠? 요소 명제들이 뭐예요? 요소 명제는 무의미한 명제를 의미를 결여한 명제와 무의미한 명제, 의미를 결여한 명제를 구분하는 게 요소 명제래요. 제 눈에는 무의미한 명제와 의미를 결여한 명제를 구분한다고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또 뭐였어요? 무의미한 명제와 의미를 결여한 명제를 제시했는데 이 두 개를 비교하는 내용이 있어요? 없죠. 구분하는 것도 없을 뿐더러 말도 안 돼요. 답은 5번이 됩니다. 다음 이제 아까 제가 열심히 천천히 해석했던 12번을 풀기 위한 우리가 12번을 해봅시다. 진리표 1은 신기하네. T인데 T고 TF인데 왜 T일까요? V가 합집합이기 때문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돼도 된다는 거야. TF도 둘 중에 T가 하나 있어도 되는데 여기는 FF 둘 다 없죠. 그러니까 F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합이었네요. 그럼 진리표 2는 볼까요? T는 T인데 FT도 T고 TF도 T고 FF도 T네. 왜 그런지 봤더니 P가 Q로 가는데 Q는 다시 P로 가니까 돌아온다네요. 신기하네. 진리표 1을 먼저 진리표 1부터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봅시다. 12번 자 1번 12번에 1번 TTTF TTTF 맞죠? 1번 TTTF 복잡 명제의 진리값이 F일 때 P와 Q에 대응하는 원자 사실이 없는 경우다. 맞나요? 왜 틀렸어요? 동거나 해보자. 왜 틀렸는데요? 원자 사실이 없는 거는 사실이 참이 없다는 건데 P랑 Q에 대응하는 거 있잖아요. 뭐라고요? 그 진리값이 F일 때 P랑 Q에 대응하는 게 없다잖아요. 참이 없다잖아요. 근데 F 하나 있고 T 하나 있어야 T가 되죠. 원자 사실이 없으면 참이랑 거짓이 안 나오죠. 복합 명제의 진리값이 F라는 건 PQ가 FF인데요. T가 왜 있어요? 진리표 1에서 F가 나왔다는 건 P와 Q는 FF인데 왜 갑자기 T 얘기가 왜 나오지? FF인데? 방금 말했듯이 태양의 말 원자 사실이 없는 경우로 가봅시다. 원자 사실이 없는 거는 어디 있어요? 표시 몇 번째 문단에 어디 있어요? 원자 사실이 없는 거. 빨리 누군가가 좀만 더 설명을 해보세요. 원자 사실이 없다. 원자 사실이 없다는 건 뭔 말일까요?
원자 사실이 없다는 건 뭘까요?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원자 사실이 없으면 뭐가 어떻게 될까요? 원자 사실이 없으면 무슨 문제랑 비교할 사실이 없으니까 네. 뭐가 참이 뭐가 없지. 네, 원자 사실이 없으면요. 원자 사실이 없으면 여기에는요. 원자 사실이 없으면 이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요소 명제는 각각 하나의 원자 사실과 대응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 원자 사실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답이 되려면 2번이 뭐로 바뀌어야 되냐면 원자 사실이 없는 게 아니라 원자 사실과 뭐 한 거야? PQ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야지. 원자 사실이 없는 게 아니라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막 바뀌어야 돼요. 일치하지 않으면 둘 다 뭡니까? P도 일치하지 않으니까 F고 Q도 일치하지 않으니까 F니까 F가 나오는 거잖아요. 일치하지 않는 거라고 해야지 원자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자와 남자가 만나서 섹스를 해서 수정이 돼가지고 임신을 하면 되는데 애초에 정자가 없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 이거예요. 씨발 예시가 쩔었다. 섹스를 해서 임신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치되지 않아서 임신이 안 됐다라고 말해야지. 이 새끼는 정자가 없어요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임신이 안 됐어요 하면 아쉽게도 이 합이 안 맞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C가 없는데요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 너무 예시가 좋았다. 영상 찍을 거 알고 있죠. 날 빠이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섹스를 말한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올바른 성교육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수억 마리의 정자들이 전투를 해서 전쟁을 해가지고 이 난자에게 꼬리를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얘와 결합에 실패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일치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남자들이 정자가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번에 그래서 틀린 겁니다. 3번 4번도 가볼까요? T와 F가 함께 표기되어 있으므로 T와 F가 함께 표기되어 있으므로 이 복합 명제는 의미 있는 명제죠. 왜? 결국 뭐로 나왔으니까? T로 나오니까 의미 있는 명제죠. 의미 없는 명제는 앞에서 뭐라 했어요? 의미 없는 명제는 봐야 돼요. 한 번 더. 의미 없는 명제는 무의미한 명제는 뭐예요? 잘 보세요. 다시 T와 F가 함께 표기되어 있는 명제는 T와 F가 함께 표기되어 있으면 참또는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명제를 의미 있는 명제라고 했으니까 맞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디서 있는지. 3번으로 틀린 사람은 4번 이 T는 전부 다 뭐예요? 얘도 참 되죠? 참이잖아요. 5번 복합 명제를 구성하는 요소 명제를 하나 더 추가하면 이 복합 명제의 진리 가능성은 2의 3승계가 된다. 왜일까요? 지금 2개니까 PQ 2개니까 2의 2승이잖아. 근데 PQR 하나가 더 추가되면 아까 2의 N승계, 2의 3승계가 되니까 2의 3승계가 되죠. 답은 2번에 됩니다. 다음 13번 갈게요. 이제는 보기 1과 2에 대한 반응을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과 2를 가봐야 됩니다. 1과 2는 진리 함수는 같겠군. 자, 진리 함수는 같겠군. 1과 2의 진리 함수가 같겠군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또 진리 함수가 뭔지를 봐야겠죠. 진리 함수는 또 어디서 나오는데요? 진리 함수. 진리 함수는 같겠군인데 진리 함수 설명해 주세요. 1번 진리 함수. 진리 함수가 같겠군. 1번 어디 있어요? 왜 진리 함수는 같겠군이 틀렸어요? 진리 함수가 도대체 뭔데요? 설명해 주세요.
진리 함수가 같겠군. 왜 틀렸어요? 설명해 주세요. 아니, 진리 함수가 어디 나와 있는데? 몇 문단에 몇 번인데? 표시해볼까, 여기? 여기 1, 2, 3. 몇 문단에 어디 있어요? 4. 동아 어딨어? 왜 틀렸어? 이걸 못 찾아서야. 진리함수 PVQ P사각Q. 진리함수는 뭐예요? P사각Q예요. 그럼 진리함수가 P사각Q니까 뭐예요? 여기서 진리함수는 뭐예요? 진도표 1은 진리표 1은 PVQ인데 여기는 P 화살표 Q 화살표 P잖아요. 두 개의 진리함수는 뭐예요? 다르죠. 그래서 다른 거예요. 이게 진리함수고 이게 진리함수인데 이 두 진리함수는 뭐예요? 같은 게 아니라 다르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2번 진도표 진리표 1과 달리 진리표 2는 의미를 결여한 명제를 진리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의미를 결여한 명제를. 동원아 말해봐. 맞아? 틀려? 왜요? 의미를 결여하는 명제는 왜 진리표에는 의미를 결여했는데요? 의미를 결여하는 명제는 언제나 참이거나 언제나 거짓인 문제. 문제를 모르겠어. 응? 내 의미를 결합하고 태양이가 정답이었어요. 앞에서 뭐라 했냐면 여기를 봐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뭐라고 돼 있어요? 앞에 문제에서 했어. T와 F가 함께 표기되어야 뭐예요? 의미 있는 명제라니까요. T와 F가 같이 표기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아까 전에 말했지만 누가 약간 의미 있는 명제라고 이거 설명할 때 의미 있는 명제는 앞에서 뭐라고요? 참과 거짓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얘가 의미 있는 명제고 얘가 의미 있는 명제라는 거죠. 여기에서 얘가 의미 있는 명제라는 거죠. 뭐라고요? T와 F가 뭐라고? 함께 있어야 돼요. 자, 다시 T와 F가 뭐라고? 함께 있어야 됩니다. 즉, 사실과 비교함으로써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T와 F가 있어서. 근데 뭐예요? 방금 말했듯이 어떤 겁니까? 무의미한 명제와 의미를 결여한 거는 뭐라고 돼 있어? 사실이 없어서 참과 거짓을 가려낼 수 없을 때 의미가 없어요. 방금 그래서 태양이가 말했듯이 방금 뭐라고 했어요? 언제나 참이거나 언제나 거짓이 명제라고 했죠. 언제나 참이거나 언제나 거짓. 얘는 뭐라고요?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명제가 의미 있는 명제 T와 F가 함께 표기돼서. 그런데 언제나 참이거나 언제나 거짓이 명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의미를 결여한 명제라고요. 딱 이걸 봤을 때 다시 말하면 T와 F가 참과 거짓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언제나 참이죠. 언제나 참이죠. TT도 T고 이상하잖아요. FF도 T야 이상하잖아요. 진실도 진실인데 거짓도 진실이에요.
언제나 참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결여돼 있죠. 여기는 진실은 진실이고 거짓은 거짓이니까 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13번에 뭐예요? 1과 달리 이는 의미를 결여한 명제로 만든 거다.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이유는 언제나 참이기 때문에. 언제나 참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3번이 연결돼요. 언제나 의미를 결여했으니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것의 영역에 속하겠죠. 3번이 연결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것의 영역에 속해 있겠죠. 당연히 말할 수 있는 영역과 말할 수 없는 영역은 뭐예요? 서로 어떻게 해요? 진리 연산이 같을 리가 없겠죠. 이해되니까? 그럼 13번에 4번은 왜 오답일까요? 13번에 4번은 13번에 4번 가보시죠. 5번 가보시죠. 5번은 5번은 어떻게 돼요? 몇 개일까요? 한 개, 두 개를 고쳐보세요. 이 문제가 어려워요. 완벽하게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몇 개일까요? 이번에는 이게 지금 4번의 훈련 과정입니다. 제가 이걸 좀 길게 늘어주고 여러분들께 생각할 시간을 주고 고민하게 만들고를 내가 없을 때도 여러분들이 고민할 때 이 과정을 혼자서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간도 많이 주고 제가 그냥 설명하고 끝나면 끝나는데 지금 이렇게 포스를 길게 주고 여러분들께 고민할 시간을 주는 건 평소에 공부할 때도 그냥 빨리 답지 빨리 이해 안 되면 바로 답지 보고 답 체크하고 넘어가고 하면 공부 10분 만에 끝나요. 어떤 학생은 진짜 30분 만에 끝나고 어떤 학생은 3시간이 걸리고 그래요. 그게 사고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럼 9번은 사고 안 하는데 어떻게 실력이 늡니까? 그냥 이게 동건이가 다 세모가 됐다는 거야. 동건이는 이걸 세모를 당당하게 해놨더라고. 두 개 다 스스로 고쳐냈대.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데 하나도 세모가 안 돼요. 아니면 별표라고 쳐서 질문할 거리든 해결이 안 됐다고 하든 표시를 해놓던가 세모가 돼 있는데 실제로 물어보면 다 몰라. 5번도 대답 못해. 2번이 왜 답이냐고 대답을 못해. 12번도 2번이 왜 그러냐니까 대답을 못해. 맞은 게 아닌 거지.
공부 안 한 것보다는 100배 잘했지. 기현아, 뭐야? 동훈아, 니한테 질문 많이 시키는 이유는 네가 밀려 쓰지 마. 다음에 1등급이었잖아? 그러니까 니한테 많이 시키는 거야. 네가 이 학원에 나름, 어쨌든. 공부하면 장동건 아닙니까? 니를 갈구려는 게 아니라 니가 틀리면 당당한 거야. 니 밀려 쓰지 않으면 1등급이니까. 어려워.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은 그러면 자 일단 이거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4번은 제대로 했는지 야 진리연산은 서로 같다가 왜 틀렸는데 그럼 진리연산은 내가 틀렸다고 했는데 진리연산은 왜 틀릴까요? 있어요. 4번은 13번에 4번은 내가 진리연산은 서로 같은 게 당연히 아니겠죠 했는데 왜 당연히 아닐까요? 설명 좀 해보세요. 진리연산은 왜 4번은 다른데요? 응? 어디서 다른데? 왜 진리연산이 당연히 다른데? 내가 아까 다르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그냥 넘어가는데 왜 다를까요? 설명해보세요 좀. 선생님께 누구 선생님 아까 선생님께서 4번이 선생님이 이거 다르다고 했는데 솔직히 왜 다른지 모르겠어 라고 물어보면 뭐라 할 건데요? 나중에 너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와가지고 그냥 달라 이 새끼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왜 다르냐고 물어보는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왜 다르냐고요? 장난이지? 걔 멍멍이 치겠지? 진짜로 이렇게 물어보면 말할 수 있어야지. 여기서 누가 1번은 정확하게 말해야지. 진리함수가 왜 같겠군? 다르죠? 얘는 P, V, Q인데 얘는 P 화살표, Q 화살표 P니까 1번은 틀렸고요. 2번은 진리표 1은 뭐예요? T와 F가 TTTF고 TTTF라서 진리표 1은 뭐예요? 참과 거짓이 섞여 있어서 얘는 의미 있는 명제라면 얘는 진리표 2는 TTTT니까 뭐예요? 전부 다 언제나 T니까 얘는 결여돼 있어요. 하면서 2번은 맞고요. 3번은 진리표 1과 달리 진리표 2는 진리표 2가 의미가 결여되어 있으니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영역이고요. 그럼 4번은 뭐예요? 얘와 얘가 진리연산이 서로 같겠군. 다르지라고 했는데 왜 다르지라고 물어보면 설명할 수 있어야죠. 왜 진리연산은 왜 다를까 하면 본문으로 넘어가서 찾아야죠. 본문에 찾아가 보면 진리연산은 어디 있는데 진리연산의 결과는 봐야죠. 복합 명제가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되는 진리 조건이 되고 진리 조건이 된대요. 진리연산의 결과는 진리 조건이 되는데 진리 조건이 뭔데요? 진리연산이 적용된 진리함수가 P사각-Q가 될 수 있다잖아요. 진리 조건이 뭔데요? 진리연산의 결과는 진리 조건이 되는데 진리 조건은 TFFE 얘가 진리 조건 아닙니까? 진리연산의 결과값이 진리 조건이 되는데 진리 조건은 어떤 거? 얘가 진리 조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리 조건을 물어봤을 때 4번은 왜 같지 않다? 왜? 진리표 1은 뭐니까? TTTF고요. 얘는 연산해 보니까 TTTT라서요. 서로 다르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죠. 왜냐면 진리 연산은 진리 조건이고 진리 조건은 뭐예요? 함수값인 TTTF랑 TTTT인데 서로 진리 연산이 같다니요. TTTF랑 TTTT라서 다르다라고 해야죠. 5번은 왜 그러냐면요. 원자 사실에 대응하는 요소 명제는요. 요소 명제 같은 게 경우가 뭡니까? 참 또는 거짓입니다. 일단
근데 태양이 말은 애초에 틀렸어요. 물론 다 못한 것보다 나아요. 아무도 대답 못하는 우리 두 명보다는 나은데 참과 거짓이라서 맥스 두 개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원자 사실과 대한 요소 명제라는 거는요, 두 개까지 말할 수 있어요. 진리 표현은 참과 거짓을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죠. 0개입니다. 근데 진리 표현은 참과 거짓을 말할 수 있는 뭐예요? 진리 표현은 참과 거짓을 말할 수 있는 TF 몇 개가 나왔습니까? 두 개가 나왔죠. 그래서 몇 개입니까? 진리 표현은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요소 명제가. 참, 거짓 두 개입니다. 요소 명제가 뭐라고 했어요? 앞에서 왜 그렇지 하면 찾으러 가야 돼요. 계속 요소 명제를 찾으러 가보세요. 요소 명제. 요소 명제라는 거 보세요. 요소 명제는 뭐라고 돼 있어? 참이나 일치하면 참, 일치하지 않으면 거짓이라는 진리값을 맥스 두 개밖에 못 가져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고민할 거리가 엄청 많은 문제라고요. 그래서 그럼 선생님 이거 그렇게 따지면 진리 표현은 TTTF니까 인정. TTTF니까 T 두 개, T랑 F 두 개 쓰니까 두 개는 알겠어요. 그럼 얘는 TTT니까 한 개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이 또 나와야죠. TTT잖아. 그러니까요. 그거는 뭐예요? 의미 있는 명제일 때, 의미가 있는 거일 때는 만약에 두 개, 한 개가 맞죠. 그런데 또 안타깝게도 TTTT가 돼버리면 의미가 어떻게 돼버린다고? 의미가 결여 없어지기 때문에 0개가 되는 거예요. 0개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솔직히 문제를 풀면서 완벽하게 이렇게 풀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있겠죠. 1등급이나 100점 받는 애들은 이렇게까지 인지하면서 풀겠죠. 1등급이나 100점. 근데 그게 안 되면 시험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뭐를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스스로 이렇게까지 하나씩 깊게 파고들다 보면 언젠가는 자기도 문제 풀 때 이런 것들이 보여서 쉽게 풀겠죠. 그러니까 분석을 할 때는 꼼꼼하게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그럼 오더노트를 이제 다 끝나가서 14번 풀고 오더노트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것만 가지고 이제 14번만 풀면 끝인가요? 앞에 다 풀었나요? 다 풀었어요 제가. 네. 다 풀었죠? 14번에 14번 풀면 끝인가? 이걸 이해한 학생이 이제 A에 대해서 플라톤은 정신을 통해서만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데아란 영원하고 불변하는 사물의 본질적인 원형이다. 이거 우리 그때 설명 공부하면서 이데아 배웠는데 즉 이데아는 육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통찰되는 사물의 순수하고 완전한 형태를 나타낸다. A. 철학의 관심사로 삼아야 할 내용을 담은 명제라고 할 수 있겠군. 생각할 바를 표현하는 것으로 의미 있는 명제라고 할 수 있겠군.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의 경계를 표현하는 명제라고 할 수 있겠군. 실제 경험할 수 있으므로 언제나 거짓으로 표기되는 명제겠군.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없기에 무의미한 명제라고 볼 수 있겠군. 이거 너무 쉽네요. 못 가요. 이데아란 영원하고 불변하는 사물의 본질적인 원형이다. 육안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통찰할 수 있는 순수하고 완전한 형태다. 이거 참과 거짓 판단할 수 있어요, 이데아를? 이거 생각해야 돼. 이걸 어떻게 참과 거짓을 판단해요? 판단할 수 없으면 뭐예요? 의미 없죠? 판단을 못 하잖아요. 제가 아까 이동규가 똥을 쌌다. 이거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똥을 밥을 먹으면 언젠가 똥을 싼다. 이거는 맞겠지? 뭐 그렇게 말을 해야지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지. 이 이데아를 어떻게 판단할 건데라는 거죠. 영원하고 불변하고 마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답은 5번이 되겠죠. 하면서 한 번 더 내용이 없나? 라는 거죠. 뭐라고 했어? 정신이나 이성에 관심을 가졌던 철학이 이 관계에서 뭐라 했어?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라 했죠. 그러니까
방금 같은 것들은 뭐예요? 말할 수 없는 것이겠죠. 실제 경험할 수 있는 사실과 비교해야 하는데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되면서 풀어야 됩니다. 마지막 라스트 오답노트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답노트는 내가 좀 어떻게 하느냐? 비문학이다. 그럼 첫 번째 오답노트라는 게 1문단의 문장을 정리하겠죠. 2문단 정리하겠죠. 답지 있어요. 그 자기가 정리한 거랑 맞는지 확인해야겠죠. 3문단 정리하겠죠. 4문단 정리를 하겠죠. 책에도 적어야 돼. 책에다 해야 되고 노트에 되고 그거를 정리해서 전체 주제를 찾는데 그걸 답지랑 비슷하게 해야 되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적은 게 좀 엉망이다. 그 빨간색으로 어떻게 답지 거를 적어서 이거를 수정해야겠죠. 이게 먼저 비문학의 1단계입니다. 2단계 방금 전에 틀렸던 걸 중에서 내가 1번을 10번을 틀렸다. 나는 여기서 만약에 뭐 2번이라 생각했는데 정답이 방금 선생님이랑 수업하다 보니까 정답이 4번이었어. 그럼 나는 2번이 어떠한 이유로 2번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2번은 이런 이유로 틀렸다가 2번이 나와야 되고 나는 4번을 이런 이유로 뭐라고 생각했는데 맞다라고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이러한 이유로 맞다라는 걸 서술하면 되는 게 오답노트예요. 그러면서 답지를 읽어봐. 답지에 1번, 3번, 5번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내가 얻어갈 게 있어. 1번, 3번, 5번을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얻어갈 게 있다고 하면 옆에 밑에 CF 3번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을 적어주면 되겠죠. 11번을 만약에 틀렸다. 11번을 틀렸는데 나는 1번은 확실하게 알겠고 2번도 확실하게 알겠는데 만약에 내가 3번을 몰랐다. 뭐 4번을 몰랐다. 뭐 그러면 3번이 나는 이거를 몰라서 이걸 답지를 보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3번을 이해하면 되고 사실 3, 4, 5번 잘 몰랐다. 그럼 4번을 이렇게 설명해서 정리하면 되고 5번도 이렇게 해서 뭐 하면 돼? 5번도 정리를 하면 되겠죠. 채연아 좀만 이따 전화 줄게. 잠시만. 이렇게 하면 되겠죠. 12번. 여기가 포인트죠. 제가 이거는 무수히 설명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 진리 조건이 TTTF다는 알고 있었어. 그럼 얘는 그냥 답지는 다 봐. 보기 다 봐. 맞는지 넘어가고. 앞에서 여기 설명했죠. 이거 오담 선생님 자세하게 설명 되겠죠. 내가 설명을 했으니까. 뭐다? 진리값이 F일 때 P와 Q는 뭐예요? 진리값이 F니까 각각이 F고 F니까 대응하는 원자 사실이 없는 게 아니라 원자 사실이 일치하지 않은 건데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렸다라고 이렇게 표기하면 되겠죠. 답지도 봐주고 답지는 보면 엄청 길거든 설명이. 그리고 뭐 여기서 이해 삼승기가 왜 그러냐면 만약 이걸 몰랐다. PQ가 있으면 이해 2승인데 PQR까지 있으면 뭐예요? 이해 3승이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오답노트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설명했던 이 13번의 각각 진리 함수라는 게 뭐라고 생각해서 얘는 TTTF인데 얘는 TTTT니까 서로 다르고 얘는 뭐예요? 뭐다? 참과 거짓이 있어서 의미가 있는데 얘는 오로지 참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뭐다? 의미를 결여했다 맞고 이게 의미가 결여했으니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영역이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오답하는 게 오답노트라는 겁니다. 14번은 너무 쉬워서 수시대는 안 틀렸을 거고 근데 이걸 안 틀렸다고 내가 얘기했지만 혹시나 틀린 학생이 있다면 이것도 뭐예요? 이데아라는 게 경험하는 앞에서 뭐라고 하는 경험하는 여기 경험하는 뭐예요? 할 수 있는 것과 비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을 나눠야 되는데 이데아라는 거 경험할 수도 없을 뿐더러 뭐예요? 이것을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무의미한 경쟁이 다 이렇게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답이라고 했을 때 1번이라면 1번에 틀린 이유는 답지에 보면 있는데 그걸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오답을 해주면 되겠죠. 이게 공부라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맨 앞에 있다고 그걸 그대로 뺏겨서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맨 앞에서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뭐 이름 쓰고 제목 쓰고 하는데 뭐 해도 되지만 결국 내가 요구하는 바는 이러한 내용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어떤 사고력이 틀렸는지 어떤 사고 과정이 안 됐는지를 기술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오답노트라는 겁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